어마어마한 욕을 했어요. 이 탄소세는 사상 최악이 될 거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분위기가 좀 바뀌었죠. 너무 같은 데서 계속 하다 보니까 저도 지겹고 여러분들도 지겨울 것 같아가지고 한번 분위기를 바꿔봤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무실도 못 나가고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 집 곳곳을 나중에 보여드리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캐나다 탄소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기사가 나와서요. 탄소세가 뭐냐면은 이산화탄소 배출하는 거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흡연자들 금연을 막 촉진하기 위해서 담배세를 부과했잖아요. 그것처럼 탄소세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탄소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1톤당 가격을 매겨가지고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캐나다에서 이 탄소세를 매년 15달러씩 계속 인상을 해가지고 2030년에는 지금의 6배에 달하는 170 캐나다 달러로 그 정도까지 늘어날 전망이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8일에 이제 캐나다 정부 트리드 총리가 발표를 했어요. 뭐냐면 파리 협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파리 협정은 계속 얘기했듯이 지금 가만 놔두면 지구 온도가 계속 4도씩 5도씩 올라가지고 지구 온난화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지금 기후 평균 온도 상승폭을 2도씩 아니 1.5도 정도까지 더 좋고 맞추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 나라별로 자기의 감축 목표랑 할당 얼마나 하겠다라는 걸 계속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 파리 협정의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 2030년까지 탄소 가격을 올릴 건데 지금 이 탄소 가격이 톤당 30 캐나다 달러예요. 우리 돈으로 치니까 한 25,000원 정도더라고요. 이게 매년 15달러씩 늘어나가지고 2030년에는 무려 170 캐나다 달러 145,000원 정도까지 가격을 올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캐나다에서는 탄소세가 도입된 게 원래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에서 2008년에 도입돼서 전역에 도입된 거는 이제 몇 년 안 되거든요. 2019년 정도였는데 원래 처음에는 톤당 20달러였다가 지금은 30달러인데 로이터 기사에 보니까 앞으로 캐나다인들이 10년 동안 이제 휘발유 리터당 39.6센트를 탄소세로 더 추가로 지불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세금이 오르면 아무래도 휘발유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물가에도 물가가 상승을 하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탄소세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조세 저항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트리더 총리가 과감하게 세금을 이렇게 올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는 캐나다를 포함해서 이제 선진국들이 파리 협정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한 압력이 그만큼 상당히 많이 높아지고 있는 현상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고요. 트리더 총리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40% 정도 감축을 할 거고 세금으로 걷어진 거에 대해서 청정에너지 기술이라든지 전기차 배터리 생태계라든지 과감하게 투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반발이 심한 거죠. 캐나다에서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인구가 많은 온타리오주 주지사의 경우는 어마어마한 욕을 했어요. 이 탄소세는 사상 최악이 될 거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안 그래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왜 이렇게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우느냐? 경제를 무력화시키는 녹색 사기다. 막 이렇게까지 비난을 하고 나섰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캐나다 정부는 사실은 탄소세를 매기지만 이거는 탄소 배출을 계속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급금이 분기별로 주어진다. 그래서 온타리오주 같은 경우는 평균 4인 가족 기준당 톤당 탄소세를 보면 환급금이 107만 원 정도 될 거고 2030년에는 이게 172만 원 정도 될 것이기 때문에 환급금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또 하고 있고 또 캐나다의 탄소세는 사실 노르웨이라든지 스웨덴, 핀란드, 프랑스보다도 더 적은 금액이다. 다른 나라는 이보다 훨씬 더 탄소세가 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탄소세에 대한 논의가 EU에서는 2023년까지 탄소세를 도입하겠다라는 걸 검토 중이거든요. 얼마 전에 상당히 흥미로운 기사를 발견했는데요. 문재인 정부도 2050년 넷제로 탄소 중립을 발표를 하면서 탄소세 도입을 검토한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해외 자료를 서치를 하고 있고 탄소세를 통해서 거둬들인 재원은 기후변화 대응 특별 기금으로 한다라는 보도까지 나왔으니까 상당히 아주 딥하게 검토하고 있는 거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탄소세를 살짝만 찾아봤어요. 다음번이나 그 다음번에 탄소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조사를 좀 해보고 알려드릴 텐데요. 퀵 서치를 해본 걸로는 1990년에 탄소세가 핀란드에서 처음 도입됐고요. 스웨덴, 덴마크, 독일, 그리고 스위스, 아일랜드, 일본 이렇게 한 26개 나라 정도가 탄소세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반발 때문에 좌절된 나라도 있고요. 호주 같은 경우는 2012년에 500대 탄소 배출이 엄청 큰 대기업에 탄소세를 도입을 했다가 기업들이 반발을 많이 하면서 2015년에 폐지가 된 그런 사례도 있고요. 탄소 감축을 하기 위해서 어떤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어떤 나라는 이제 탄소세를 시행을 하는데 거래제와 탄소세를 둘 다 시행한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게 어떤 식으로 도입을 할지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한 진통을 겪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고요.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2023년까지 도입을 하겠다라고 추진 중인데요. 여기에서도 지금 갑론을박이 많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캐나다 탄소세 이야기 들려드렸습니다. 탄소세에 대해서는 조금 더 찾아보고 공부해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쉽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